하고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심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대법원에 갔다가 다시 고법으로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 결심이 아마 1월 31일 정도가 거의 확정이 됐나 봐요. 근데 뭐 그 내용이 우리가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 하고 싶었어요. 음, 사람들은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무리 자기가 한 말을 뭐 증명하려고 하는 건지 뭐 음모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아무리 해봐야 저쪽 사람들 특히 그 재판장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은 검사가 나오면요 박근혜 지지자들이 난리를 친대요. 이 윤석열 뭐 XXXXX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쩌면 이럴 수 있었거든요. 그 공정한 수사 등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로서의 어떤 그 명성은 그런 거잖아요.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잘한 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근데 윤석열이 그렇기 때문인지도 몰라도 어쩌면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이쪽 수사를 너무 막 과하게 해가지고 이건 뭐 역대급으로 과하게 해가지고 또 이쪽이 욕을 먹잖아요. 지지 세력이 없는 가운데 이게 지지 세력이라는 게 한쪽에서는 박근혜를 구속시켰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 이쪽에서는 수사를 못하는 검사로 저는 남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어 윤석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쪽 사람들이 뭐 윤석열이 뭐 조국 장관 등 수사를 잘해 가지고 저쪽에서 뭐 대선 주자가 된다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다 이거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그건 뭐 윤석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정파적으로 나눠 보면 이 저렇게 해 놓고 저쪽으로 가서 정치하려고 그런다. 저는 그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어쨌건 박근혜 우리가 다 까마득하게 잊고 있는 바로 그분 재판장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윤석열 또는 검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쏟아지고 있더만요. 뭐 어느 쪽에도 뭐 뭐랄까 지지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저러면 검찰 계속 고사될 거라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하나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 윤석열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국정농단 수사할 때는 검찰을 그렇게 지켜 세우더니 이제 와서 왜 검찰을 비난하냐. 실제로 언론에도 그런 투의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국정농단 수사를 한 거는 검찰이 아니었어요. 특검이었지. 박영수 특검이 검찰을 못 믿으니까 특검을 만들어서 수사를 시작한 거고 수사를 제대로 한 건 사실은 박영수 특검이에요. 물론 윤석열이 파견 검사로서 나가서 그 수사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책임자는 아니었습니다. 윤석열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양쪽 어느 상황에서도 서기 어렵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푸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이라도 넥타이 그만 신경 쓰시고 열심히 할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밥은 구내식당으로 안 먹으러 갔으면 좋겠어. 맨날 사진 시켜. 구내식당에 짜장면이 나오나 보죠. 억지로 그런 것 같아요. 사진 찍히려고, 관심 받으려고. 오늘 그 재판 박근혜 재판이 이게 기사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게 그 지지자라고 하는 분들이 법정에 이제 그 구경하러 가서 검사들한테 욕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아 역시 정말 공부해야 된다. 공부는 역시 평생 공부다.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 사람들은 대법원 파기환송심이니까 뭔가 우리 근혜증이 잘못이 없다는 거를 법원이 증명해주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돌려보냈다고 믿고 갔기 때문에 실망이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러네. 예. 그래서 역시 사람은 공부해야 된다.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된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면 이렇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 성모병원에서도요, 그 지지자들이 계속 앞에서 데모하고 맨날 그래서 좀 더 오래 병원에 있었는데 지지자들 때문에 다시 갔잖아요. 좀 안에 진짜 머리가 어떻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네, 또 이런 분들도. 법원에서 변호사들이 재판장님한테 쩔쩔매는 거는 변호사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뢰인을 위한 거거든요. 판사님이 변호사한테 화내면 화풀이 어디다 하겠어요. 지지자들이 거기 가서 이런 소란을 피우면 판사님이 화풀이 어디다 하실까요? 503. 네, 그렇죠. 날개는 잘 고치셨는지 모르겠네. 자, 그 가운데 이제 뭐 우리는 뭐 특검이나 검찰이나 뭐 거기서 거기고 다 윤석열이라는 매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해도
저쪽이 환호한다 그래서 그쪽이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상황을 좀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야. 그러나 역사 속에는 지금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탄핵을 못 받아들이죠. 심지어는 합법적 과정을 다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역사 속에 뭐가 남을까? 나 그 생각 되게 많이 해봤었거든요. 역사는 훗날 역사는 박근혜가 잘못이 없는데 탄핵을 당했다고 기록되지 않을 겁니다. 역사는 그런 거라고. 어떻게 보면 역사는 뭐 승자의 기록이라고도 하는데 그 과정에 검찰은요 그런 방식으로 무슨 승자의 기록을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잘못이 있고 명분이 있다면 박근혜가 탄핵된 건 사실은 형사적 책임 때문에 탄핵된 게 아니에요. 전문용어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상 책임이에요.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런 거. 모든 태도로서 그 행상이라는 말이 태도라는 말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대통령 할 자격이 없어. 너는 지금까지 대통령의 태도가 아니었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역사적 명분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검찰이 뭐 어느 쪽의 편에 서는 것 같은 뉘앙스 그게 가장 나쁜 방식의 수사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요즘도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만의 어떤 선민의식 거기다가 이쪽에서는 욕을 하고 저쪽에서는 칭찬하니까 저쪽이 붙는 것 같은 뉘앙스 그리고 수사 중간에 무슨 그 패스트트랙 같은 요런 관련된 법들 그렇게 적용하는 거 요런 것들이 지금 맞물리기 시작하면은 디테일은 역사 속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 시기에 검찰은 쓰레기였다 이렇게 기록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득권이라는 게 뭐가 있을까? 나는 그게 되게 웃기더라고. 검사 개인한테 기득권이라는 게 뭐예요? 없죠. 사실 헌법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검사는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검사의 권리에 대해서 헌법에 정하고 있는 오로지 영장 청구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인정되는 특권이라는 건 사실 영장 청구권밖에 없는 거죠. 그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는 헌법상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특권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 사실상의 특권이라면 수사, 기소를 독점하고 있었고 그 독점을 이용해서 그 캐시로 반환한 거, 환불한 뭐 그런 정도의 특권이 사실상 존재해 왔죠.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들을 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사님. 네. 저도 동의합니다. 검사님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권이라는 건 나중에 퇴직 이후에 현금화할 수도 있고 현직에 있을 때는 권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게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 그러니까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이 권리. 근데 기소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증거 자료나 보고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합법적인 권한. 그 자체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권한이죠. 특권이죠. 그러니까 그 특권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기득권들이 뭉쳐가지고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서로를 지켜줬던 건데 이제 그게 연결고리가 깨졌으니까 어떻게 변할지 앞으로는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 김웅 검사 그 검사 내전의 원작자라면서요. 네. 이 사람이 지금 사직하면서 쓰는 글들을 보면은 검사 내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지금 한참 방영되고 있는 중이죠. 거기에 그 내용들을 보면은 막 검사들의 뭐 정치적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 그들의 일상 같은 거 그렇게 보면은 그냥 공무원 중에 하나일 뿐이야. 실제로 검사들을 보면 검사들 전체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 검사들이 문제야. 일선에서 진짜 그 최근에 제가 잠깐 봤는데 여성 검사가 쌍둥이 키우는 과정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그 여성의 경단녀 이야기도 나오고 그냥 직장인으로서의 모습만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무슨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이런 게 통과를 되면 거기에 대놓고 막 버럭 화를 내면서 사표를 쓴다든지 요 내용을 보면 지들은 그게 이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 정유미 검사하고 임은정 검사가 이렇게 막 페이스북 댓글 공방하고 거기에 검사들이 막 수백 명이 떼거리를 몰려가지고 댓글 쓰고 하는 그 추한 모습은 그런 거거든요. 자신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뭐랄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체가 갖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누리는 특권이나 권한은 엄청 많은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걔네들 욕할 때는 그냥 정상적인 직장인으로 바라봐줘 요거야. 그러니까 책임의식은 없고 권한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렇다가 자기 권한을 조금만 나눠 가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법에 위반되네 이런 소리를 하면서 그냥 사퇴를 해버리는 거 보고 있으면 아 이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구나 한번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들이 하는 그 반응들을 보면 검찰이 원래 그러니까 그 검찰 개혁 시작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런 특권들이 뭔가 하늘에서 내린 인권처럼 절대로 양도하거나 바뀌거나 침해될 수 없는 천부적인 권리인 것이냥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저는 보고 이게 있으면 정말 가소로워요. 이게 진짜. 보면은 제 생각인데 일반인이 봤을 때는요. 저는 개업 인사 같아요. 개업을 하고 그냥 내가 이런 걸 쓰니까 내 같이 있던 검사들이 동조한다. 나는 검찰에 많은 인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저만 느꼈나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고요. 개업 인사. 이게 보면서 우려가 되는 게 정말로 이게 자기네들이 가진 권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 권리 자체가 어떻게 법에 국민의 위임을 받은 법에 의해서 주어진 권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아니면 이걸 할 수가 없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머릿속에 고착화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견에 대해서 토를 다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 앞에서 항상 굽신굽신하는 사람들밖에 없고 자기네들의 의견이 잘못됐을 때 수정해주고 이런 사람들 만난 적이 없어요. 생각이 한쪽 방향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고 공부 잘해서 아무런 방향성 없이 그냥 쭉 가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과 생각을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이 선민의식 이게 제가 되게 눈에 띄었던 게 뭐냐면 앞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가득할 것이다. 저는 이 사람들 정말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아니면 누가 수사를 하겠느냐. 이 생각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네들이 굉장히 유능하고 자기네들이 똑똑한 인력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만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이 사고 예.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거 언론에 굉장히 회자가 된 그 문구가 이런 거였어요. 국민에게는 검찰 개혁이라고 속이고 결국 도착한 곳은 중국 공안이자 경찰 공화국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자기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야. 왜?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던 검찰은 뭐였어? 검찰 공화국이었네 이 새끼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기들이 검찰 공화국인 건 당연하고 수사권을 일부 나눠 가진 거 가지고 경찰 공화국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애가 쓴 드라마가 그래 쩔망했다는 지금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안이 우리나라 검찰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의 수준이 중국 공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자, 알겠어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짧게 하나만 더 하면은 지금 검찰이 정경심 교수 보석 반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15일 날 그러면서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 이런 소리 했는데 아니 지금 인멸할 증거가 남아 있냐고 압색을 몇 개를 했는데 그쵸?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는 아마 이 설 명절 전에 아마 석방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데 이제 뭐 물적 증거는 더 이상 확보할 길도 없고 물적 증거를 더 이상 뭐 인멸할 게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증인들과 말을 맞출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걸 거예요.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다는 말이 뭐 증인들을 회유해서 뭐 진술 내용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좀 이게 진술 내용을 바꿀 증인조차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다 상당수의 증인들이 말이 다 바뀌어 버렸고 조범동 재판들 현실적으로 실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네. 정말 그 증인한테 접촉해서 증언을 바꿀 의향이 있다면 변호사 통해서 다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어디 증언을 바꾸려고 접촉을 하면요 조중동 일면에 쫙 깔릴 겁니다 아마. 그건 뭐 사실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건강 문제 수감생활 어려울 정도 아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눈에 띄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가슴이 아팠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언론사하고 건강 문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우리나라 너무 기준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기준이 없는 건 아니다. 중한 질병이라도 당장 치료가 필요가 하지 않는 상태라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를 하는 편이고 중하지 않은 질병이라도 당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경심 교수님 뇌종양에 뇌경색이 함께 있다 그러세요. 이거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분야를 약간 인문학적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저건 중환자야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죠. 아니 이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을 도와줬던 갑자기 제가 이름이 박연차 회장님도 뇌종양이었는데 수술시기를 놓치셔서 결국 돌아가셨잖아요. 아니에요. 박연차는 뇌물을 준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잠깐만 이것도 틀렸어.
그 정치 자금을 준 사람이 박연차였고 강금원 강금원 강- 회장, 강- 강금원 강- 회장님. 저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이건 다 진정환님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런 죄송합니다. 잘못이었습니다. 자 마이크 5분간 끌게요. 예. 미스 대구지. 그런 과정을 또 다시 밟고 싶은 건지. 사실 뇌종양 같은 경우는 치료 잘하면 악성이 아닌 한은 거의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거 치료 시기를 놓치게끔 하는 거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의사 입장에서 받아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게 뭐라고? 그러니까 자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저는 정경심 교수님께서 명절 전에는 보석 석방 될 거라고 봐요. 가족품으로 돌아가야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 추운 겨울에 수감 생활하는 것도 그렇지만 명절 가족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고 불구속으로 얼마 재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